네, 안녕하세요. 김성천입니다. 두 번째 시간 또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즐거운 시간, 토론 시간을 좀 가지셨나요? 이번에도 한번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학원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했고, 특히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주도 학습 내지는 이제 복습 능력이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 갖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회원님 정도 되면 아이들에게 막 우격다짐으로 학원 다녀야 돼, 뭐 안 다니면 혼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가 원한다. 왜? 주변의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나도 다니고 싶어, 나도 보내줘, 막 이렇게 우리 졸라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가 또 공부하다가 필요해서 원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그럼에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2과목 넘는 학원 수강, 일주일에 2과목 이상은 수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복습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것이 저희의 주된 논리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의 공부 잘 못한다, 한번 그 학습 부진 유형을 제가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첫 번째,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타인 의존형, 사교육 의존형이죠. 세 번째가 비효율형이 있습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네 번째가 학습 동기 부재형,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는 친구들이고요. 5번째가 의지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의지가 안 따르는, 실천이 안 따르는 이제 그러한 친구들이죠. 해법, 기초 부족형인 학생들은 일단 사전을 활용하면서 모르는 것을 즉시 찾아봐야 되고요. 자신의 학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교재와 자료를 활용해야 되고요. 일단 이제 후행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모르면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것으로 자꾸 뒤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복습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결손 현상이 발생되면서 어느 순간 수업을 못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이 타인 의존형인 학생들은 남의 강의를 들어야지만, 사교육을 의존해야지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교육을 줄이고 자습을 강화하면서 듣기 의존형인 학습을 탈피해야 되죠. 그 다음 비효율형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좀 파악하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필기를 적절히 해야 되면서 학습 방법을 스스로 재점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침형이 인간인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요. 학습 동기 부재형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일단 공부에 대한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건데 본인의 특성들을 좀 파악하고 자신의 비전과 진로를 탐색해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독서와 영상을 통한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겠죠. 의지 불일치형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일주일에 1 동안의 타임테이블을 그려놓고 연필로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요. 실천한 삶을 다른 색깔로 표시해보면서 계획한 것과 실천한 것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부터 먼저 확보하고 놀아야 되는 거죠. 근데 놀고 나중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피곤해서 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결국 복습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에빙하우스의 그 망각곡선에 의하면 인간은 어차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망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복습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억 자체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은 뇌의 해마라는 부위에 축적이 됩니다. 그 중에 인상이 강한 것,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뇌의 축두 여부로 옮겨져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데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결국 이 단기 기억으로 남겨놓고 끝나는 거고, 잘하는 학생들은 장기 기억으로까지 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집 아이들은 과연 단기 기억에만 머물렀다가 다 날리는 건지, 공부한 것을, 아니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장기 기억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복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인지론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24시간 후에 가장 얼마나 똑같은 아이들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기억을 하고 있는가 따져봤더니 강의는 5%밖에 안 남는 거예요. 독서도 별로 안 남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많이 남느냐? 연습, 토론, 연습, 학습의 즉각적인 활용,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이런 거에 더 남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습의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가장 효과적인 이 방법들을 내버려 두고 학원만 다녀서 이 학원 강의만 듣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터디 코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대 입학생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 서울대 입학생들이 복습 중심의 학습을 하더라. 예습보다도 오히려 복습을 더 많이 하더라.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습이 결국 공부 잘하는 거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공부 못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감 실어주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자신감 있는 대화를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격려, 칭찬해 주십시오. 이 다음에 거기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누구 닮아 이 모양이냐, 이것도 성적이냐,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애가 우연히 앉아서 책상에서 책장을 넘기고 있다.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여튼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놀이와 휴식이 필요한 거죠. 과도한 학습보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 갔다 하면 어쨌든 숙제하고 복습하는 습관 어릴 때부터 길러주셔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인이나 되면 가능하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유혹이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일수록 이런 어떤 복습하는 습관을 분명히 길러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공부하는 습관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가정 환경부터 좀 우리 부모님도 책 읽고 텔레비전 좀 덜 보셔야 되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게 결국 교육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아이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부터 보여주었는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배우고 난 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배운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혹은 친구들에게 자꾸 얘기해보는 이러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대단히 좋겠습니다. 실제로 협동학습을 해보게 되면 자기가 공부한 걸 가지고 친구들에게 알려준 그 친구들의 학습 효과가 더욱더 크다라는 거죠. 배워서 남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학업과 관련되어져서 부모님이 행복감을 느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속이 상하셨던 경우는 언제인가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반평균보다 떨어졌을 때 그 성적을 받고 왔을 때 아주 속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고민이 이걸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어떠한 생각과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러면서 막 공부하는 아이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맨날 올백 맞고 막 학원도 안 다니면서 올백 맞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 아이 막 평균도 못 따라가고 막 헤매고 있어요. 학원 안 다니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고민이 좀 드시나요? 두 번째, 우리 집 아이의 그 학습 습관에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학창 시절 우리 아이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효과를 봤던 학습법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쯤 또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자, 복습 중심의 학습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아이는 안 할라 그래. 집에 오면 그냥 막 텔레비전 보려고 그러고 놀고 막 이러는데 과연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이 복습하는 습관을 과연 길러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간에 우리 회원님들 간에 아주 좋은 사례를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